자,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들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잘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가로로 생긴 친구 있죠, 그죠? 가로로 생긴 친구, 이 친구 첫 번째 표지를 딱 넘기시면 빈 여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백에다가 잘 필기들을 해두시고요. 내신 진행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마다 자꾸 꺼내 보시면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려고 자꾸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습관이 좀 바뀌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까먹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들을 드릴 텐데 이 설명드린 내용들은 까먹지 않게 매번 공부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게 뭐 학교 자기가 앉은 자리 앞에다가 붙여놓는다던가 어떤 방식들을 취해서 절대 잊지 않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들 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우리 내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먼저 예습부터 열심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습을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본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본 수업 후에는 그걸 열심히 복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그림은 이러해요. 됐죠? 그래서 예습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잘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단어 암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학교들마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를 제가 시험으로 드릴 거예요. 숙제로 드릴 거예요. 주로 단어를 암기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주관식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단어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로 암기를 해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을 테스트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들 되셨죠, 그죠?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값이 이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야 오늘은 한글로 외워오자 하시면 그때는 한글로 외워오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영어로 외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암기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 노트를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게 분석 노트라는 거예요. 분석 노트를 예습해 가지고 오실 건데 분석 노트의 예습은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는 단어를 찾으세요. 모르는 단어 찾기만 할 거야? 아니면 암기까지 해야 돼? 당연히 암기까지 하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그죠? 이거를 내가 굳이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입 아파. 그치? 당연한 거야.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구문 분석을 하십니다. 구문 분석을 한 뒤에, 그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시는데, 여기서 하는 해석은 여러분들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속으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속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해석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해석은 반드시 답주와 비교합니다. 답주와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해석을 했으면 딱딱 끊기는 지점들이 같은지 다른지가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잘린다 하는 것과 답지에서 잘리는 부분들이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가 잘못된 거야? 구문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구문 분석이 잘못된 거니까 구문 분석을 수정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뭐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분석 노트 방금 전에 드린 것들 잠깐만 한번 보시면 안에 이 구성 생김새를 한번 보시면은요. 크게 보면은 가운데 이제 한글 한 줄, 영어 한 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음영된 부분에 S1, S2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 거기에 이제 S1 해가지고 밑에 딸린 번호들이 쭉쭉쭉 적혀져 있어요. 거기서 S1, S2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들아?
문장 번호입니다. S1이 sentence 1, sentence 2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S1이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얘기는 1번 문장에 대한 문법적인 포인트들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upper 포인트를 실제 문장에서 찾고 출제 의도를 떠올려 보십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보거나 할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셔야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도 좀 늘어날 거고요. 제 수업을 들을 때 있어서의 집중도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내용 학습은 반드시 따로 하셔야 됩니다. 따로. 되니? 어법 열심히 했고, 구문 분석 열심히 했고, 해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내용 공부는 따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첫 주에 진도를 나갈 거는 교과서기 때문에 교과서와 관련해서 뭐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용 공부는 반드시 따로 하셔야 됩니다. 따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느냐? 근데 이 내용 공부라는 게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용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반드시 시키는 대로 내용 공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용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 내용 학습은 문장들을 하나로 요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고요. 요약해 나가는 과정에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빠르게 패스하시면 돼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이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말이 등장하면 관계를 고려하여 정리해 보신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너희들이 보는 문장이 총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2, 3, 4, 5번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까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문장을 봤는데 1번 문장은 A는 B입니다 라는 문장이었다고 가정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예시야. 예시로서 A는 B입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쳐보자. 됐니? 소문자 A, B야. 됐죠? 그 다음에 C에서 3번에서 벗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A는 C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치고 됐죠? 그 다음에 4번에서 also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A 2번은 C 2번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A는 C입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 됐니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 공부를 할 거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거야. 됐죠?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A는 B입니다 라는 꼴이 등장할 거야. 됐죠? 그러면 요거랑 이제 또 몇 번 문장을? 3번 문장을 이제 또 합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A는 B가 아니라 A는 C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관계를 고려하여서 정리한 겁니다.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문장 넘어갔어. 넘어갔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남는 정보는 뭐여야 돼? A는 C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 머릿속에 남는 정보는 뭐여야 돼? A는 C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너희들 이 글을 전체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정보는 뭐여야 된다고? A는 C입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보셔야 되냐면 이게 끝난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입으로 혹은 자기의 글 표현으로 주제를 한번 써봅니다. 정리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여러분들 그 독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사실 이제 그걸 틀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 한번 해봐 얘들아. 우리 한글 다 줬어요? 안 줬어요? 한글 다 줬어. 그리고 그거 내용 공부할 시간 충분했어? 안 충분했어? 그러니까 내용 다 알고 들어갔는데도 내용 관련한 문제를 틀리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틀려? 왜 틀렸어? 그러니까 보기 같은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기로 선생님들이 막 바꿔놓는다고요. 근데 보기로 바뀌어져 있는 이 문장이 그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냥 대충대충 읽어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처럼 느껴지는 보기들이 자꾸 등장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이 사용한 그 보기의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뿐만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라든지 혹은 특정한 표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순서나 삽입 문제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리가 잘 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시킨 대로 좀 정리를 해보시고 공부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좋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나랑 같이 독해 수업, 정규 수업 시간에 독해 수업 하는 게 이거랑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그렇죠? 내가 이제 정규 수업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맞죠?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항상 내신만 겪고 나면 애들이 뭐 해? 새 마음 새 뜻이 돼서 와. 맞죠? 새 마음 새 뜻. 긍정적인 게 아니야. 그냥 누적이 되지 않아. 지식이 누적되지 않으니까 다 항상 뭐야? 제자리야. 이해됐냐 얘들아?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독해 내용이나 내신 때 다루는 독해나 항상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해됐냐 얘들아?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된다, 누적되어 간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학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된 채로 어디에 온다? 수업 시간에 온다. 됐습니까? 수업 시간에 오시게 되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여기 두 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2시간 반을 반으로 쪼갤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한 타임은 수업을 들을 거고 한 타임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복습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수업과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뭔가 좀 지저분하겠죠, 그죠? 맞죠? 근데 이 예습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필로 조금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샤프는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당연히 샤프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필로 좀 해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수업은 뭘로 들을 건데, 얘들아? 펜으로 들을 거야. 펜으로 들으면서 이거 다 지우고 펜 쓸 거야? 아니면 그냥 펜으로 연필 위를 덮어 씌울 거야?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우기. 조금 지저분해서 참으세요. 그러면 복습 때 여러분들이 연필을 뭐 하시면 돼? 지우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펜을 썼는데 그게 내 예습한 거랑 일치하면 굳이 지울 필요도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되셨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만 지워가면서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 수업 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가지고 오실 건데 복습은 총 3개의 단계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분석 노트를 복습부터 할 건데 이 복습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내가 어떤 식으로 복습하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습이 완성된 시점의 나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워. 자 봐. 내가 복습하라 그랬어.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물어봐. 복습했어? 네, 했어요. 뭐 했어? 읽어봤어요. 나봐. 복습이 끝난 시점의 여러분들이 그리는 모습이 중요해. 됐니 얘들아? 나는 어떤 식으로 복습하든 상관이 없는데
복습이 끝났을 때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돼? 수업 들은 내용 나 다 알고 있다. 이 상태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게 당연한 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건 내가 그냥 읽어본다고 해서 복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 들은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 복습이 끝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좋아요. 적어볼게요. 그래서 분석 노트의 복습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다의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갖고 와. 그럼 내가 다 분석해 줄게. 이거 내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안 되는데요? 그럼 더 해. 이해됐냐? 선생님 한두 번 읽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럼 더 읽어. 내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인드셋을 이렇게 갖추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얘들아 그냥 발전이 없어. 내 말을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얘들아? 근데 이게 있잖아. 존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시험 기준으로 한두 번 정도만 조금 고생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엄청 편해져요. 내 말을 믿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얘들아? 니네 시험 범위가 자꾸 늘어날 거야. 그리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질 거야. 대충 외워가지고 처리하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영어만 늘어나나? 다른 과목들도 늘어날 건데. 내가 얘기했지만 얘들아, 니들이 지금까지 봤던 앞으로 볼 시험들 중에서 언제가 제일 쉬울 거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쉽다고. 왜? 니네 교과서만 해도 봐봐 얘들아. 이번에 배웠던 게 제일 쉽지 않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실력을 키울까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해나가셔야 되고 조금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초반에 빡세게 해놔야 나중에 가면 갈수록 편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예습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습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때는 오피셜이었어? 뇌피셜이었어? 오피셜. 뇌피셜. 뇌피셜이었어. 맞죠? 근데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오피셜이 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본다. 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니들이 원래 했었던 것과 일치하는 게 많으면 복습 과정들이 어떻게 될 거야? 점점 빨라지겠지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같은 거 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으면 엄청 빨리 완료가 될 거야. 됐니 얘들아? 근데 자기가 한 거랑 수업 내용이 엄청 많이 달라. 그럼 뭐 할 거야?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당연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하신다? 워크북을 진행을 하신다. 워크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석 노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다 만드는 거란 말이야. 내가 왜 굳이 일관되게 다 만드냐면 내가 수업한 내용에서 강조한 거를 워크북에서 물어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잖아요. 맞죠? 나는 이걸 강조했는데 워크북은 저걸 강조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복습도 안 되고 반복도 안 될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 노트도 내가 만들고 워크북도 제가 만듭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워크북을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습들이 되고 반복들이 되어 갈 거니까 워크북 열심히 좀 해 나가실 건데 워크북이 파트 1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트 5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파트 2부터 파트 5까지는 그냥 문제 푸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파트 1이야. 파트 1이 뭐예요? 뭐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을 거냐면 필기 옮기기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된다. 필기 옮기기는 그냥 보고 갖다 베끼세요가 아니라 이 파트는 뭐 하는 파트냐면 스스로 내가 얘기했어. 너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됐죠? 스스로 분석서를 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쓸 겁니다. 이해되니? 니들이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붓는다. 됐니? 내가 저 분석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한테 팔면 진짜 잘 팔리겠다 싶을 만큼 만드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됐죠?
야, 너는 어떤 분석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분석서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시험에 뭐가 나올지. 시험에 뭐가 나올지. 그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한번 쪼개볼까? 법이랑 처음에 중요한 단어 같은 거 어때, 얘들아? 중에 중요한 단어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어법 같은 거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야 될 거야. 세 번째, 구문 분석은 어때, 얘들아? 해요. 있어야겠지, 그치? 네 번째, 내용은 어때? 들어가야 될 거야. 이 내용들이 필기 옮기기 파트에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스스로 한번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스스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실제 필기와 비교하셔서 내가 빠뜨린 것들을 찾는다. 그리고 그거 공부한다, 만다? 공부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 2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트 5는 그냥 쭉쭉쭉쭉 해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파트 4가 뭐야? 봤어요? 파트 4가 뭐야? 빈칸 채우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돼. 잘 들어.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파트 4, 빈칸 채우기 파트를 딱 할 건데 뭐잖아. 왜 딴 데로 자, 빈칸 채우기 파트를 딱 할 건데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나 아니었는데 지금 외워져 있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뭔가 내가 막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빈칸이 막 채워지잖아 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쎄, 아니던데요? 그럼 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내 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변형 문제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한 주에 몰아서 변형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할 건데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있을 거고 잘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맞죠? 딱 봤는데 아이씨 존나 쉽게 풀려. 됐죠? 어떻게 보면 잘 안 풀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됐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복습을 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아는 거를 바라보는 태도는 무슨 태도여야 돼? 내가 이거 아는 거 여러 번 반복하면서 뭐 한다? 암기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모르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모르는 거 드디어 찾았다. 이거 빨리 복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찾아서 복습을 하려면 변형 문제에 대한 채점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 안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 당연히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 맞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왔다. 그러면 뭐 한 거야? 이거 안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숙제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해서 첫 수업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내신 진행한다 그랬는데 첫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만 과제로 나가겠지만 예습만 과제로 나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랑 뭐가 한꺼번에 나갈 거야? 예습과 복습이 한꺼번에 과제로 나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테스트를 보실 건데 예습 테스트와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다음 주는 무슨 테스트만 진행할 거야? 예습 테스트만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좋아요. 예습 테스트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뭐랑 뭐요? 단어 테스트랑 그 다음에 구문 해석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구문 테스트는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제가 구문 분석하는 방식 그대로 제가 주요 문장들을 따올 거거든요. 그럼 그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구, 절 다 표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해석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부탁 하나만 할 건데 얘들아, 니네 이거 할 때 내가 알아볼 수 있겠어. 알겠니 얘들아? 못 알아보겠으면 그냥 다 틀리게 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채점해? 이해됐죠? 우리 조교 선생님이 나한테 맨날 얘기하거든? 조교 선생님들이 맨날 선생님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 이해됐죠? 그죠? 알아볼 수 있게 쓰세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무슨 테스트를 진행할 거냐면 리뷰 테스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리뷰 테스트는 빈칸 뻥뻥 뚫어가지고 주는 그런 테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형태의 다양한 문제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완전하게 잘 복습들을 하시고 오셔야지 제대로 해결하실 수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때때로 변형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외워가지고 오셔서 틀린 것 찾기 하시면은 틀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됐고.